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6월 2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집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권력투쟁 양상은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 이란, 정전 유지 모두 승리선언 불씨, 남기, 핵회담 재개 초점. 트럼프 행정부 나토 회원국에 이어 일본, 한국의 방위비 GDP 대비 5% 요구, 이것이 중국 염두에 둔 동맹국의 새 기준인가? 나토, 한국 등 인태 4개국 미 회동은 무산. 트럼프 대통령 이란 공습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와 본질적으로 똑같다. 특검 청구 윤체포 영장 기각, 내란 특검 28일 출석 요구. 사법고시 민주당이 폐지했는데 자기 부정, 고신앙인 정관예우 폐습 원하나라는 것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맨 처음 편집한 내용은 제가 생각의 실험이라고 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투쟁 양상은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정치권이나 그 다음에 언론의 양극화 프레임에 우리가 좀 씌워져 있으면서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조금 이론적이긴 하지만은 생각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그 세력 대립이라기보다는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또 갈등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런 좌우에 그 여러 가지 또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친중 반미 세력, 요게 현재 우리의 정권은 아니죠. 현재 이 정권은 아닐 것 같고, 친중 친미 세력 요거를 지향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전형적인 양다리죠. 그리고 친미를 하는데 반중을 하겠다는 거가 있을 수 있고, 친미를 하면서도 친북을 하겠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쪽으로는 반중 반미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주파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반중 친북 세력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친미 친북 세력이 있고, 친미 반북 세력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좌우 대립이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제가 의문을 좀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세상을 너무 단순화시킨 것 아니냐. 일본까지 넣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일본은 친미 세력에 포함한다고 일단 보겠습니다. 양극화는 세계 시민들을 갈등을 부추겨 자신들의 뜻대로 조정하려는 세계 단일 정부 세력의 음모론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세력 구도는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친중 친미 세력이 전형적인 양다리 걸치기이다. 친미 친북이 겹칩니다. 친미 친북이 여기에서도 딱 하나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한번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습니다. 양극화가 아닌 경우도 허다할 수 있다. 여기에 러시아까지 넣어볼 필요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동류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로동맹이 그 하나일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러시아하고도 안 친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할 일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한미일 동맹이라고 이런 구도가 있을 수 있고요.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이라는데 이게 다
확고한 거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만은 현재 외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인데 이게 꼭 전쟁까지 갈 거냐 하는 문제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폭격한 이후에 평화를 휴전을 선언하면서 중국한테 이란의 석유 수입하는 것을 제재를 안 하겠다 하는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까지는 가지 말자. 그 본보기를 이란의 이 폭탄 투하로, 벙커버스터 투하로 하나의 시그널을 보낸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이란 정전 유지 모두 승리 선언, 불씨남기, 핵회담 재개 초점, 지지통신 외신부의 6월 25일자를 가져왔습니다. 이스탄불 시사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쟁 종결의 기한으로 한미 동부 시간 25일 10시 0시 일본 시간 동오후 1시를 지나서도 대규모 교전을 재개하지 않고 있어 정전은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 공격을 계기로 시작된 전투에서는 쌍방이 모두 승리를 주장,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뜻을 보이고 있어 군사적 충돌의 불씨는 남아있다. 트럼프가 발표한 정전 합의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단계적으로 군사작전을 축소시켜 전투 종결을 이끄는 내용이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4일 이란의 핵 미사일 개발과 체제 지도부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며 역사적 승리를 달성했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란의 페제스키안 대통령도 대국민 메시지로 적에게 엄벌을 내려 역사적 승리였다고 표명했다. 자미르 군 참모총장은 중요한 단락을 맞이했지만 이란에서의 작전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스라엘의 그 참모총장이 견제를 계속했답니다. 이 사진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수상이 20일 중부 레호보트에서 찍힌 그런 사진이네요. 트럼프 행정부 나토 회원국에 이어 일본, 한국의 방위비 GDP 5% 요구, 이것이 중국 염두에 둔 동맹국의 새 기준인가? 키무라 마사토가 JB프레스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유럽 동맹국들은 GDP 대비 5% 국방비 충당 세계기준 설정. 미 국방부의 쇼 파넬 대변인은 6월 18일 한국의 통신사 연합뉴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중국의 눈부신 군비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아태 동맹국들이 유럽의 국방비 수준을 신속하게 따라잡는 것은 당연하다. 니케이 신문 21일자도 미 국방부는 20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은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토의 마르크 류테 사무총장이 핵심 국방비의 3.5%, 국방안보 관련 투자의 1.5%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평화주의 국가 독일도 동의, 미국과 협력해 6월 24일, 25일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군은 대만 침공 실전을 위한 리허설도 하고 있다.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이 북한이라는 더 무서운 위협에 직면하면서 유럽보다 국방비 비율을 낮게 잡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대만은 국방 예산을 GDP 대비 10% 정도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 1월 런던에 있는 유력 싱크탱크인 영국 왕링 국제연구연구소 채텀 하우스에서 미국인 주일 미군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은 무사도 사무라이나 반자이 돌격을 생각해가지고
중국의 군사증강에 위화감을 나타낼 것이냐, 정신만 가지고 되겠느냐, 도스깨끼죠. 뭐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일본이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대만에 대해서 트럼프 씨는 작년에 미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전부를 빼앗았다. 막대한 부를 가진 대만은 국방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은 콜비 씨도 인사 승인의 상원 군사위원회 공청회에서 대만 국방 예산을 GDP 대비 10% 정도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추격했다. 이런 얘기도 되겠네요. 트럼프의 관심은 무역과 재정의 쌍둥이 적자. 한편 대만에 있어서 반도체 산업과 미국과의 방위 파트너십은 밀접하고 불가분하다. 대만 적체전로 제조 TSMC 위철가 회장은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에 앞서 금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에 거점을 두는 반도체 칩 제조 사업에 1,000억 달러의 투자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수출의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 1,18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5%의 상호관세가 무역협상의 초점이다. 미국 제일주의와 정합적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 한미군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대응도 요구된다.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8%, 주둔 경비 증액에도의 5% 인상 요구에 중국에도 사과, 대만에도 사과 발언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계를 받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된다. 일단 나토에 안 갔죠. 저출산 고령화는 일본에서는 돋보기가 필요한 자유대원이 늘어났다고 조롱받는다. 일하는 사람들이 돋보기 쓰고 일한다 이거죠. 저도 뭐 돋보기 쓰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GDP 대비 5%의 국방비가 일본에 있어서 타당한지는 차치하더라도 미국의 국력 저하가 드러나는 가운데 대도하는 중국의 폭주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병사와 장비의 하드 파워 확충이 요구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결론은 일본도 군비 확장을 하고 이제 평화헌법에서 보통국가로 전쟁이 가능한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 쪽으로 그 일본의 여론들은 형성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토, 한국 등 인태 4개국 미 회동은 무산. 뭐 제목이 마땅치 않아서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사진은 마치 그 트럼프한테 다들 딸랑딸랑 거리는 그런 얼굴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젤렌스키 좀 무덤덤하게 G7에도 그 참여를 했죠. 초청국으로 왔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그 나토 사무총장이고 이탈리아 총리죠. 영국 수상이고 트럼프,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그 국왕과 왕비, 마크롱은 아주 그냥 얼굴 들이미는 데는 그 선수인 것 같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32개 회원국 정상들이 24일 네덜란드 헤이그 하우스 헨버스궁에서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주최 환영 만찬에서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알렉산더르 국왕 부부,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리했다. 로이터 연합통신. 우리나라 뉴스는 임성수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은 신과시 후 나토 정상회의 참석, 사무총장 누구도 엄두 못 낼 일이라고 칭송일색으로 말을 했다고 그러고요.
국방비 크게 내겠다. 납작 수교, 회공받아 비위 맞추려 애써. 나토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통한 평화를 과시한 뒤 회의에 참석하자 나토 수상은 유럽은 국방비를 크게 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 F-35A 스텔스 전투기 12대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어김없이 참석은 했는데 참 요즘 같아서는 좀 불쌍해 보이는 그런 얼굴 같기도 합니다만은 러시아 쪽은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고 트럼프는 또 이란의 정권도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도 국방비를 5%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을 때 관세 협상도 무난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상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약속을 해야 되고 또 주한 미군이 이제는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서만 아니고 동북아시아 대만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국방 안보를 위해서라도 28,000여 명의 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 공습,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와 본질적으로 똑같다. 이 제목을 보면서 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어떤 섬뜩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은 매우 순조롭다고 말했다. 미군에 의한 이란 핵시설의 공격으로 이란의 핵개발 계획을 수십 년 늦췄다고 성과를 강조, 그 공격이 전쟁을 종결시켰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해는 쓰고 싶지 않지만 그 전쟁을 끝낸 점에서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땅속 깊은 곳에 중부 포르두 등 핵시설 3곳을 특수폭탄을 이용해 벙커버스터라고 불리죠. 공격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란은 지역을 경험했다며 우라늄 농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핵시설 건설에 1조 달러를 투입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성과를 과시했다. 미국의 공격이 전쟁 종결로 직결되었다는 견해를 2차 세계대전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를 예를 들면서 주장했다는 거죠. 나토 회의에 참석해서 차에서 내리는 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를 향해서 까불지들 마라. 우리가 원하면은 떨어뜨리겠다. 그런 힘의 과시를 한 거죠. 그러나 일본 언론은 미국이 그것이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동맹국이나 관계 파트너들한테 국방비 5% 올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무기를 팔아먹겠다는 그런 속셈이 없는 건 아니죠. 또 특히 대만한테 10% 군비를 늘리라고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한마디로 그동안에 세계 평화를 유지한다고 미국이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계속해서 누적시켜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이젠 어렵다. 2차 대전 후는 세계 질서를 위해서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이 우리부터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한마디로 미국의 생존 우선순위다. 이런 면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제목을 이것으로 정한 것도 생존 우선순위가 먼저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된 것이 이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국가가 존립하는 거 이런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한국이 좀 단일민족이라서 좀 단일민족이라고 칭하고는 있지만은 이미 과거에도 뭐 중국인 피도 섞였을 거 확실할 거고요. 그러나 이제 한국화가 돼가지고 한국의 이제 성씨를 가지고 한국화돼서 이제 한국인으로서 사는 조상은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꽤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죠. 뭐 하나의 위시라든지 뭐 이런 또 공시도 있더라고요. 우리 그 동창중에도 있는데 자기가 뭐 공자 몇 대손 그게 공자 이름이 그게 아닐 텐데 얘네들은 뭘 어떻게 그 옛날 이조 때부터 사대주의 때문에 그 중국 찬양하면서 자기네들이 뿌리가 뭐 중국에 있다는 중국에서 넘어왔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가요? 중국의 각종 내란 때 그 살기 위해서 주로 산동반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다는 설이 있고 고 노태우 대통령의 노씨도 자기 그 조상이 산동반도에서 넘어왔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이 한반도에 그 이주를 하게 되는 경로도 북쪽에서 이제 말 타고 내려온 것도 있지만 백제부터도 그 이 바레만 쪽에 산동반도 위쪽에 있는 데서 소선호가 자식들을 데리고 인천에 와서 두 형제가 그 조그만 나라를 또 세워서 시작한 게 백제가 시작되기도 했었죠. 어쨌든 우리가 그 내륙 중국 그 대륙에 살았다 하는 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사이드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특검 청구 윤체포영장 기각 내란 특검 28일 출석 요구 주희진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진은 23일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을 남용 권리 행사 뭐 이런 거에 출석하고 있다는 사진인데 제가 좀 한탄스럽게 생각하는 게 우두머리라는 우리나라의 그 순수한 말이 우두도 물론 이제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범죄자한테 지금 수괴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용칭을 쓰는데 우두머리는 사실은 대통령과 같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신라에서 그 이 왕이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마루간 마루 위에 앉아 있는 칸이다 이런 얘기죠. 그 높은 데에 앉아 있다 이게요. 마루라는 게 그 우리나라 그 마루도 있지만은 마루라는 뜻이 산마루 할 때 이런처럼 높은 데 있다 뭐 이런 데 있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향후는 대통령이라고 세 글자 치기보다는 제 칸이라고 좀 표현하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때는 제가 윤칸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좀 줄여서 2칸 하면은 좀 뭐 있어요. 2칸, 2칸, 3칸 이게 좀 헷갈리니까 제칸이라고 좀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말을 줄여서 요즘 뭐 젊은 애들이 말 줄여서 하는 건 유행인데 저라고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칸이 징기스칸의 칸자니까 높임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법고시 민주당이 폐지했는데 자기 부정, 고신앙인 정관예우 폐석 원하나. 이기명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6월 25일 날 보도했습니다. 뉴데일리가 이제 다시 보면은 좀 보수적인 그런 방향으로 편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로스쿨제 이칸 과거 시험 아닌 음서제 사법고시 부활 검토나 한번 해보자. 로스쿨 미졸업생도 변호사 자격 얻어야 법조계 로스쿨제 근본적으로 흔들겠다는 것. 폐지한 사시 스스로 부활 자기 부정하는 것. 이 대통령 사법고시 부활 공감 로스쿨 과거 시험 아닌 음서제. 현 로스쿨 제도는 고신앙인 문제, 전공 다양성 부족, 실무교육 미흡 등 사법시험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도입됐다. 법조계 사시부활 자기부정 미일처럼 예비시험 도입해야 이 대통령이 로스쿨 졸업생이 아닌 사람도 변호사 자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베이비바 예비시험 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현 법무법인 홍익병 변호사는 처음에 로스쿨 도입할 때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다 법률 직정도 통합하겠다고 했었는데 실패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로 하고 있는데 음서제라기보다는 로스쿨자 와서 그 인력이 많이 배출되니까 의사가 많이 배출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의사 정원을 늘리면은 그러면은 일반 사람 좀 취직을 하는 것은 집안이 좋은 사람들을 뽑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죠. 그러니까 음서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것을 막은 게 로스쿨제 아니냐 이런 비판이 쭉 있어 왔었죠. 그래서 그냥 사시로 계속 한다고 그러면은 집안에 뭐 연고도 없고 뿌리도 없고 했지만 공부 잘해가지고 머리 똑똑해서 외우기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칸도 아마 그 출신일 거예요. 공부 독학을 하고 독학을 해가지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녹한도 그랬었을 거고 그 다음에 전윤카는 집안이 좀 좋았지만 머리가 안 돼가지고 구수까지 했다고 그러죠. 부친이 무슨 연세대 무슨 대학 교수였다는데 어쨌든 누구 표현하면은 구수까지 하면서 뭐 장가도 못 가고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결혼을 좀 잘못 시킨 것 같다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좀 사이드적인 얘기로 그런 게 그런 것도 이제 뭐 회자가 되고 있죠. 어쨌든 저는 뭐 사시로 돌아가든 로스쿨로 계속하든 그건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로스쿨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문제를 또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다 보니까 의도하진 결과가 음서제로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 로스쿨 제도를 운영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은 음서제를 안 하고 실력 위주로 어떻게 뽑을 수 있을 거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전문가들이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단지 사법고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능사냐. 그럴 수도 있고 하다가 안 되면은 다시 해보는 거. 뭐 이런 게 인간사 아닐까 생각하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법을 하는 애들이 권력층으로 대부분 다들 올라섰어요. 그래 놓고 권력을 잡으면은 사법부를 짓누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이런 문제는 있죠. 국회의원과 그 대통령은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데 이 사법부는 선거가 아니고 공부 잘한다고 머리 좋다고 외우기 잘하는 애들이죠. 법관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법관이나 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좀 창의적인 그런 직종으로 가고 또 그런 사회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